아이폰 12 기본형, 뭐 기본형 일반 아이폰 12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디자인이 싹 바뀌었어요. 이제 아이폰 11 같은 경우는 LCD를 썼기 때문에 주변이 이제 화면 주변이 되게 뭉툭했죠. 왜냐하면 거기에 안에다가 이제 백라이트를 우겨 넣어야 되고 막 이랬으니까. 근데 백라이트가 필요 없는 올레드로 갈아타면서 슈퍼 레티나 디스플레이 XDR로 갈아타면서 베젤이 거의 없어졌죠. 굉장히 얇아졌고 뭐 일단은 뭐 우리가 그렇게 기대하던 약간 아이폰 4, 아이폰 5 생각나는 그런 이제 각진 디자인으로 회귀를 했어요, 이번에. 꽤 괜찮아 보이는 것 같아요. 좀, 색깔이 좀, 저는 좀, 이렇긴 한데, 특히 블루는 약간 진짜로 옛날에 우리가 노트9 때 놀렸던 용달 블루를 그대로 했더라고? 그렇죠. 용달 블루죠. 용달 블루가, 차라리 진짜로 아이패드 에어처럼 스카이 블루를 했으면 딱이었을 것 같은데, 너무, 왜 굳이 이렇게 진하게 했는가.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근데, 뭐, 일단은, 이제 모양 자체는 약간 뭐 아이폰 4 아니면 이제 아이폰 5 이제 생각이 좀 나요. 그런 이제 약간 길다라면서 각진 디자인. 그래서 좀 그러니까 뭐 그래서 되게 귀엽고 일단은 그리고 미니가 드디어 추가가 됐어요. 이제 제가 사실 백추점의 운영이지만, 뭐, 주변 사람한테 많이 듣는 거, 야, 왜 아이폰은 이제 더 이상 작은 폰 안 받느냐. 많이 들었거든요. 예. 근데, 그분들한테, 그럼 얘따 이거나 쓰세요. 여전히 근데 여러분이 원하시는 그 정도 사이즈는 아니지만, 뭐, 어쨌든 쓰세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현 세대 아이폰 SE, 혹은 아이폰 8보다 살짝 작은 정도예요. 사실 그래서, 여러분이 바라시는 아이폰 5 아니면 1세대 아이폰 SE급 크기는 아닙니다, 여전히. 여전히 그거보단 커요. 그거보단 큰데, 그래도 일단은 뭐 작아졌으니까. 그리고 이제 애플은, 세상에서 가장 작고, 가장 얇고, 가장 가벼운 5G 폰이라고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만도 하죠. 모든 5G 폰은 크니까요. 왜냐? 모뎀을 따로 넣어야 돼서 사이즈를 작게 만들 수가 없어요. 사이즈 작게 만들었다가는 배터리를 더 작게 만들어야 되고 그랬다가는 여러분의 배터리가 불탑니다. 그래서 그럴 수가 그러니까 이게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제 물리적으로 크기가 안 되는 거. 이제 뭐 765G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나마 이제 원칩형, 이제 스냅드래곤 765G가 이제 원칩형으로 되니까 그나마 가능성이 있는데, 뭐 아직까지 근데 사실 이게 제 생각이지만 여전히 작은 폰 시장은 여전히 틈새 시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렇게 큰 시장은 아니라고 봐요. 애초부터. 잘 쳐줘야 한 20-30%? 근데 분명히 있죠. 존재는 해요. 존재는 하는데 문제는 이제 이분들이 목소리가 제일 커요. 보통 이제 원하는 사람들이 목소리가 제일 크긴 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근데 이게 이 목소리가 큰 만큼 큰 시장은 아니라고 봐요. 근데 뭐 일단은 애플에서 뭐 일단 그래요. 하나 만들어 드릴게 하면서 주섬주섬 해서 만들었죠, 이번에. 그리고 사실 이 크기의 이제 작은 크기, 뭐 큰 따옴표, 작은 크기의 이런 아이폰이 플래그십 사양으로 나오는 거는 되게 오랜만인 것 같아요. 사실상 아이폰 5S 이후로 처음이죠. 그렇죠. 네. 그 뒤로는 맞아요. 사이즈를 키웠습니다만 했으니까 오랜만에 이제 아이폰 플래그십이 작아진 건데 뭐 아이폰 12가 심지어 이번에 또 커졌죠. 네, 뭐 다른 12는 일단 12 프로 쪽은 다 커져서 일단 그 문제는 이따가 얘기하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래서 일단은 뭐 그렇고요. 카메라 일단 아이폰 12 같은 경우는 일단 이 디자인하고 올레드하고 뭐 카메라는 살짝 개선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뭐 제 생각엔 센서는 똑같은 것 같은데 약간 물론 이제 요즘 스마트폰 카메라는 뭐 하드웨어가 다는 아니죠. 소프트웨어가 중요하니까 소프트웨어에서 단에서 지원을 하는 게 되게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뭐 이번에 A14 바이오닉이 들어가면서 새로운 ASP에서 많은 게 바뀌었는데 예를 들어서 울트라 와이드에서도 나이트 모드를 쓸 수 있죠. 왜냐면 11은 안 됐어요, 이게. 11 같은 경우는 이게 안 돼서 야간에 울트라 와이드 찍으셨다간 완전 노이즈 범벅인 사진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제 드디어 울트라 와이드도
그 이제 야간 모드를 지원을 하게 된 거는 축하할 만한 그런 사안인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스마트 HDR3라고 해서 좀 더 이제 원래 이제 스마트 HDR이 뭐냐면은 부분별로 노출을 나눠서 이제 합성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었는데, 이거 같은 경우도 더 개선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스마트 HDR3예요. 뭐 그렇고, 그다음에 비디오 같은 경우도 뭐 이거는 좀 이따가, 비디오 같은 경우는 이제 돌비 비전을 지원해요. 이게 사실은 이벤트에서는 아이폰 12 프로 만드는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사실 아이폰 12도 돌비 비전으로 HDR로 찍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은 아이폰에서는 약간 로우 방식으로 찍는다고 해요. 이제 HLG 포맷으로 찍고, 이제 상황에 따라서 이제 아이폰이 라이브로 인코딩을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내가 아이메시지로 뭐 이제 땅콩 호객님한테 이제 영상을 보내요. 제가 이제 제 아이폰 12로 찍은 거를. 근데 이제 만약에 땅콩 호객님이 아이폰 12를 쓰고 있거나, 아이폰 12나 혹은 이제 HDR을 볼 수 있는 이제 뭐 기기를 쓰고 계신다. 그러면 이걸 인식을 해서 돌비 비전으로 내보낸대요. 그리고 만약에 죄송해요. 티덤님한테 구형 아이폰을 쓰고 계세요. 예를 들면 뭐 아이폰 에이스 쓰신다 쳐요. 그러면 이제 티덤님한테 보내면은, 이 사람은 HDR 영상을 볼 수 없다. 그러면 일반 포맷으로 이제 라이브로 인코딩을 해서 보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 이제 A14가 엄청나게 빠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그런 방식이고, 일단은 이 돌비 비전이라는 게 뭔지 이런 거는 오늘 부득이하게 녹음에는 참여를 못하신 저희 컬러 스케일의 블루님이 자세히 설명을 해주실 건데, 이거는 제가 편집 단계에서 여기다가 붙이고 복붙을 하고. 안녕하세요, 블루입니다. 제가 팟캐스트 녹음할 때 부득이한 사정으로 아까 구독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참석을 못해서 이렇게 따로 여러분들께 몇 가지 전해드리기 위해서 녹음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먼저 이제 HDR 영상이란 무엇인가? HDR 영상에 대한 얘기가 앞에서 많이 나온 것 같은데, HDR은 이제 단어 뜻을 풀이하면 High Dynamic Range, 그러니까 다이내믹 레인지가 넓은 영상 포맷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럼 우리가 기존에 봤던 영상 포맷, 그거는 뭐냐? High Dynamic Range, HDR이랑 비교해서 SDR이라고 부릅니다. 스탠다드 다이내믹 레인지. 그러면 다이내믹 레인지가 뭐냐? 다이내믹 레인지는 뭐 빛이 될 수도 있고 소리가 될 수도 있고, 어쨌든 뭐 우리가 감각 기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자극, 꼭 감각기관일 필요는 없어요. PC나 뭐 이런 전자회로에서도 다이내믹 레인지라는 표현을 쓰니까. 어쨌든 근데 지금은 HDR 영상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빛의 세기, 요 세기의 넓이가 훨씬 넓다는 거예요. SDR 포맷 같은 경우에는 사실 표준이 정해진 게 상당히 이제 옛날 90년대 후반, 뭐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꽤 오래 전에 정해진 포맷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의 디스플레이 기술은 이제 표현할 수 있는 색 범위도 지금보다 좁았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표준으로 잡고자 했던 sRGB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요즘까지도 가장 흔히 쓰이는 색 포맷인데, 이제 그 당시에는 sRGB라는 표준 이제 색 영역을 정하고, 이제 거기에 맞게 컬러를 렌더링해서 뭐 여러 기기에서 봤을 때 일관적인 컬러를 만들 수 있게 하자 하고 정해놓은 게 sRGB인데, 그 당시에는 이제 디스플레이들이 sRGB에도 채 도달을 못했고, 기기 같은 경우에는 요즘이야 이제 뭐 정말 안 좋은 모니터 뭐 이런 것도 뭐 200니트, 250니트, 그리고 뭐 좋은 모니터들은 뭐 500니트,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핸드폰, 뭐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뭐 800니트,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밝기가 높지만 역시 그 당시에는 밝기가 낮았어요. 그리고 이제 블랙 밝기 비율, 그것도 이제 그 당시에는 지금보다는 훨씬 높았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로 지금보다 디스플레이 기술이 뒤떨어져 있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 당시 기준으로 이제 표준을 정한 거죠. 그래서 SDR 같은 경우에는 블랙 레벨을 0.1니트로 정하고 레퍼런스 화이트 레벨을 100니트로 정해서 0.1니트, 100니트 사이에서 값을
보통은 이제 256단계로 나누죠. 8비트니까. 256단계로 나눠서 그거를 이제 개조를 표현하는 뭐 그런 게 SDR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 디스플레이 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하면서 이제 뭐 300니트, 400니트는 우습게 나오고, 이제 뭐 핸드폰에 들어가는 OLED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화면 일부가 빛날 때는 뭐 갤럭시 노트 20 울트라 같은 경우에는 뭐 1500니트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높은 휘도까지를 지원한단 말이죠. 이제는 컨슈머 디스플레이도. 그러면 이제 옛날에 갖고 있던 SDR 포맷을 그대로 유지를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일단은 어두운 데서 밝은 데까지 범위가 굉장히 넓어졌는데 기존에 있는 컨텐츠를 그대로 보면 굉장히 과장돼서 보이겠죠? 결국 표준이라는 거는 그거를 보고 작업을 하는 분들이 그런 화면으로 보고 작업을 한다는 얘기라서 가장 밝은 부분이 100니트, 가장 어두운 부분이 0.1니트. 물론 이제 작업실 주변의 조명 환경에 따라서 뭐 요즘은 그거보다 훨씬 높은 휘도로 작업을 하긴 합니다만 이런 식으로 제한된 밝기, 그러니까 한 1000배 정도잖아요. 1000배 정도의 제한된 밝기 안에서 표현할 수 있는 개조도 한정돼 있고 8비트, 물론 이제 10비트까지 확장을 하면 그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되긴 하지만 어쨌든 정해진 밝기 범위, 그게 너무 좁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요즘 디스플레이들의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더 넓은 밝기 범위를 포함해서 어두운 쪽으로도 더 넓어지고요. 밝은 쪽으로도 더 넓어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넓게 한 게 HDR 포맷이고, 이 HDR 포맷에 맞게 제대로 인코딩된 파일을 제대로 된 HDR 디스플레이에서 보게 되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굉장히 사실적이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억지로 그 자연을 우리 화면에 뭐 풍경을 찍었다고 치면 그 풍경을 화면에다 구겨 넣은 느낌이었으면 HDR이 제대로 되는 디스플레이에서 제대로 된 HDR 컨텐츠를 보게 되면 그냥 자연 환경, 풍경 그 자체가 내 눈앞에 펼쳐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훨씬 더 자연스럽게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사실 이게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정말 봐야 이게 느껴지는 거고, 기술적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말을 통해서 전달하기는 좀 어렵네요. 그래서 뭐 이게 충분한 설명이 되었을진 모르겠지만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다음은 이제 돌비 비전이 뭐냐? 돌비 비전이라는 건 HDR 표준 중에 하나. 표준? HDR을 구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 그 뭐 표준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네요. HDR 표준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까 전에 쿠도훈님께서 HLG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HLG는 이제 또 다른 HDR을 구현하는 방법인 거고, 돌비 비전 같은 경우에는 HLG랑 다른 EOTF라고 하죠. 전기 신호를 비트로 바꾸는 함수, 그 함수를 PQ, Perceptual Quantization 이라는 함수를 써서 HDR10, HDR10 플러스 돌비 비전이 이제 똑같은 EOTF를 쓰고, 요 EOTF라는 거는 이제 컴퓨터 데이터를 최종 모니터로 어떻게 바꿀 거냐, 모니터에 나오는 빛으로 그거를 정해주는 일종의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EOTF를 이제 HDR10, HDR10 플러스 돌비 비전이 PQ라는 걸 쓰고, 그리고 HLG는 이제 요 PQ랑은 약간 다른 방식의 하위 호환, SDR에 대한 하위 호환성을 보장하는 EOTF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돌비 비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가장 완벽을 추구하는 포맷이라고 볼 수 있어요. 돌비 비전은 이제 최대 10,000니트 디스플레이까지, 최대 10,000니트까지 이제 커버하는 거를 목표로 삼고 있고, 그리고 색영역은 렉 2020, 지금 이제 아이폰 같은 게 광색역, sRGB보다는 넓은 DCI P3 같은 색영역을 하는데 그거보다도 훨씬 더 넓은 렉 2020 색영역까지를 이제 목표로 잡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대부분 HDR 포맷이 10비트로 이제 배포가 되는데, 돌비 비전 같은 경우에는 최종 단계에서는 12비트로. 그렇게 됐을 때 모든 게, 그러니까 렉 2020, 12비트, 10,000니트, 요거 모든 게 갖춰지면 이제 돌비 비전의 최종 단계에 도달을 하게 되는데요. 엔드게임. 이제 뭐 그 시점에 도달하게 되면 제 생각에는 디스플레이가 더 발전할 영역이 있긴 있겠죠. 뭐 형태가 아예 바뀐다든지 뭐 VR이라거나 뭐, 근데 그 VR에서도 돌비 비전은 여전히 유효한 내용일 거라서 우리가 보는 경험을
보는 경험이 이제 뭐 물론 이제 이거보다 2만 니트 디스플레이가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뭐 14비트, 16비트 이런 식으로 이제 비트 뎁스가 늘어날 수도 있고 한데 이제 돌비 비전이 정해둔 요 수치가 그냥 정해진 게 아니라 돌비 비전 연구소에서 인간의 시각 인지를 기반으로 해서 인간이 이제 실제와 구분할 수 없는 정도로 이제 디스플레이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해서 그 목표로 잡아놓은 것들이기 때문에 요게 이제 앞으로 디스플레이가 달성해야 될 이제 목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이게 근시일 내에 달성될 것 같지는 않고요. 뭐 한 모든 게 다 달성되려면 모든 게 달성된 디스플레이가 컨슈머 레벨까지 내려오려면 적어도 10년은 걸리지 않을까? 옆길로 좀 센 것 같은데 어쨌든 돌비 비전은 HDR 포맷 중에 하나고 요 돌비 비전이 가장 이제 야심찬 포맷이고 그리고 뭐 어떻게 보면 요즘 넷플릭스나 요런 데도 돌비 비전으로 다 그걸 가더라고요. 그래서 뭐 현재 기준으로 굉장히 성공적인 포맷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돌비 비전은 이제 포맷이에요. 그러니까 컨테이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컨테이너에 아이폰이 돌비 비전을 찍을 수 있다라고 했을 때 사실 그 돌비 비전이라는 컨테이너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안에 담기는 내용이 중요하거든요. 이거는 이제 예시인데 갤럭시 노트 20 울트라 같은 경우에도 뭐 20 울트라 전부터도 그걸 지원했습니다만 HDR10 플러스로 비디오를 레코딩할 수 있어요. 뭐 물론 이제 4K 30프레임까지 되고 그렇게 레코딩한 비디오는 이제 거기서 폰 안에서는 편집을 못하게 되지만 어쨌든 그런 제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HDR10 플러스 레코딩이 돼요. 근데 제가 그거를 이제 예전에 뭐 제가 지금 아이폰에서 이 내용을 다루는 것처럼 한번 얘기를 안 했던 게 제가 그거를 찍어 봤더니 개판이더라고요. 오히려 SDR 그러니까 일반 상태로 두고 영상을 찍는 것보다도 다이내믹 레인지가 더 날아가요. 왜 그렇게 처리가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내부적으로 처리가 개판으로 돼서 컨테이너는 담을 수 있는 용량이 충분한데 그 안에 이제 쓰레기를 담아놨다. 너무 표현이 과격했나요? 어쨌든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이 안 좋으면 컨테이너가 얼마나 좋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이폰 같은 경우에도 사실 요 돌비 비전이라는 컨테이너보다는 그 안에 얼마나 넓은 다이내믹 레인지로 영상을 담아낼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한데 일단은 이제 한 프레임을 찍을 때 밝게 하나 어둡게 하나 찍어서 두 개 프레임을 합성을 해가지고 다이내믹 레인지를 원래 센서가 갖고 있는 그 다이내믹 레인지보다 더 넓게 확보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딥러닝, 요즘 딥러닝이 워낙에 발전했고 A14 바이오닉 칩이 CPU, GPU 성능보다는 뉴럴 엔진 성능 향상에 굉장히 초점을 맞춘 AP거든요. 그런 거를 감안해 봤을 때 요거를 실시간으로 딥러닝으로 뭐 어느 정도 HDR 관련 실시간으로 딥러닝으로 어느 정도 보정을 한다, 뭐 다이내믹 레인지 관련된 보정을 한다라고 감안을 하면 요즘 사실 진짜 딥러닝 거의 사진을 재창조하는 수준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게 제대로 된다 그러면 이제 물론 이제 당연히 엄청나게 비싼 카메라로 찍어서 제대로 컬러 그레이딩한 HDR 영상이랑은 비교할 바가 안 되겠지만 기존에 우리가 찍던 SDR에서는 담아낼 수 없었던 다이내믹 레인지를 영상에 담아낼 수 있다면 그리고 그걸 자연스럽게 보여줄 수 있다면 굉장히 훌륭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제 내부적으로 정확히 이제 어떤 식으로 프로세싱이 되고 어떤 뭐 네트워크를 통해서 어떻게 처리가 되고 이런 것까지는 저도 아직까지는 알 수가 없죠. 그리고 이제 실제로 품질이 지난번에 삼성 갤럭시에 있었던 HDR10 플러스 레코딩만큼 이제 쓸모없는 기능이 될지 아니면 요게 정말로 이제 아이폰 사용자들의 영상 촬영 그리고 그거 영상 시청 요 경험을 높여줄 수 있는 기능이 될지는 실제로 제품이 나와서 한번 영상을 찍어봐야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찍었을 때 품질이 상당히 훌륭하다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가 아이폰에서 영상을 찍고 그 영상을 봤을 때 훨씬 더 자연스러운 영상이 담기게 될 거고요.
그렇게 되면 사실 그거 자체가 굉장히 훌륭한 사용자 경험에 일조하는 거니까 사실 지금 아이폰 디스플레이가 굉장히 훌륭한 디스플레이인데 뭐 물론 요번에 120Hz 안 들어가서 개인적으로는 조금 실망을 했습니다만 어쨌든 뭐 그게 아니라 11 프로부터 이미 굉장히 훌륭한 HDR 디스플레이였거든요. 그런데 그 능력을 100% 발휘할 영역이 생각보다 많지 않은 게 아쉬웠어요. 뭐 사실 정말로 넷플릭스의 돌비 비전 컨텐츠를 보거나 할 때 말고는 이제 거의 이제 그 능력을 제대로 발휘를 못 하는데 이런 식으로 제대로 HDR 레코딩이 된다면 이 디스플레이가 전체 능력을 발휘할 무대가 더 넓어지는 거니까 그만큼 고무적인 거죠. 거기다가 이렇게 컨슈머가 많이 사용하는 기기에도 돌비 비전 제대로 찍을 수 있는 그러니까 HDR 영상을 제대로 찍을 수 있는 그게 탑재가 되면 HDR이라는 것 자체의 보급 그런 데도 좀 더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다음 걸 얘기하죠. 돌비 비전 여기까지 하고요. 아, 돌비 비전이 그런 거군요. 어떤 와우. 네, 하여튼. 하여튼, 네. 그리고 뭐, 앞에 이제 전면 카메라를 통해서 셀피를 찍을 때, 그러니까 셀카라 그러죠, 우리나라에선. 셀카를 찍을 때도 야간 모드를 지원을 한대요. 그러니까 이것도 새롭게 A14를 통해서 지원을 하는 기능인 것 같아요. 이거는 하드웨어가 바뀐 거라기보다는 이제 ISP 개선으로 하는 것 같고. 그렇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뭐 아이폰 12 같은 경우는 지금 오늘 미국이나 일본 같은 1차 판매국에서는 좀 전에 예판에 들어갔어요. 사셨죠? 일단은. 근데 몰랐죠? 제가 기억하기로는 뭘 살지 고민을 되게 많이 하셨던 걸로 프로를 사셨어요? 아니면은 일반 11을 사셨어요? 프로를 샀어요. 아, 그럼 프로를 사셨으면 이따 얘기하죠. 이따 얘기하고. 일단은 12인이 이쯤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실 근데,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일단, 일반인이 아이폰을 사신다. 이러면은, 그냥 12 사시는 게 제일 좋아요.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 뭐, 무난하죠. 그러니까, 일단 근데 무난한데 이번에 굉장히 모든 면에 아이폰 11이랑 비교해서 엄청나게 많이 개선이 됐기 때문에 뭐 올레드 들어갔죠. 좀 더 작아졌죠. 뭐 일단 같은 크기 기준에서는 더 작아졌고 뭐 일단 미니가 있죠. 더 작은 미니가 있고 5G는 네, 뭐 그래요. 그거는 있고요. 그거고. 똑같이 있고요. 아니 5G 뭐 아이폰 11은 5G 없잖아요. 12 미니하고 12 둘 다 있다고? 네, 맞아요. 있어요. 하여튼 그렇고, 저는 이제, 만약에 아이폰을 올해 아니면 내년 초에 사신다, 그러면 저는 무조건 일단 6.1인치 아이폰 12부터 보셔라. 그리고, 당신이, 작은 폰에 목숨을 걸어야 된다, 제 주변 몇몇 사람들처럼. 그런 경우시면, 아이폰 12 미니를 사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일단은, 물론 이제 아이폰 12 미니가 불확실한 건 이제 배터리가 얼마나 갈 거냐인데, 이거는 지켜봐야겠죠. 이번에 이제 애플이 한 얘기가, 그러니까 스마트 데이터 모드라는 게 있대요. 그래서,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그냥 LTE로 잡고 있다가, 5G의 그 속도가 필요한 순간에 알아서 5G로 바꾼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다이내믹 스위칭을 한다. 약간 맥에서는 그 그래픽카드 스위칭하는 거랑 비슷한 거죠. 라이브로 바꾸는 거랑. 근데 이거 다른 폰도 하지 않나요? 왠지 할 것 같은데? 아마 다른 폰들은 신호가 안 잡히면 하는 거 아니야? 그거는 이제 당연한 건데. 그래서 다른 폰에서는 그냥 5G 물리면 무조건 5G만 쓰나? 그냥 그걸로 잡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음성 통화는 VoLTE 여전히 쓸 거고, 왜냐하면 5G는 음성 통화 스택이 없는 걸로 알거든요. 제가 알기로. 그래서 있어요. 근데 아직 Voice over NR이라고 하거든요. VONR. 그게 아직 준비는 안 됐죠. 우연히 준비가 된 데는 없어요. 근데 있어요. VONR이 있어요. 하여튼 그래서 약간 이것도 VoLT랑 비슷해서 VoLT도 LTE가 도입되고 나서 훨씬 뒤에 도입이 됐잖아요. 그러니까는 비슷한 건데, 하여튼 그래서 이러나 저러나 VONR이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5G를 쓰고 있는 상황에서는 둘 다 잡고 있어야 되잖아요. LTE 시그널, LTE랑
이제 NR 이제 5G 신호랑 둘 다 잡고 있어야 되는데 뭐 이제 아이폰 같은 경우는 필요한 상황에서만 5G를 켤 수 있다라는 건데 뭐 혹여나 뭐 안드로이드 5G 스마트폰 쓰시는 분들 중에 이런 기능이 있다고 하시면 저희한테 이제 댓글 달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저희가 다음 주 팔로우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저희가 안드로이드 5G 스마트폰을 안 쓰기 때문에 몰라요.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하여튼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배터리를 절약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애플 쪽의 얘기인데, 뭐 이거는 지켜봐야겠죠? 근데 사실 뭐 상시로 5G가 안 켜져 있다면, 그러니까 5G가 계속 켜져 있는 게 아니라면 그거에서 확실히 배터리가 절약될 것 같기는 해요, 제 생각엔. 물론, 네, 지켜봐야 하는 것이지만요. 만약에 저게 효과가 그러니까 다른 휴대폰에서는 안 한다고 하면, 다른 휴대폰 같은 경우는 내가 유튜브 뭐 1080p 그러니까 1080p 정도 영상을 보는데도 5G를 쓰면서 배터리를 신나게 낭비한다고 하면 네. 예, 아이폰은 안 그렇다. 그렇죠. 그 얘기고요. 예. 그러고 이제 프로를 얘기를 해보죠.